자, 오늘 우리가 원래 현재 완료 여기 지금 몇 번까지 숙제였죠, 이거? 내가 기억에 37번까지 숙제로 냈는데 오늘 꼭 들으셔야 될 분들이 오늘은 좀 이렇게 이런저런 사정을 결석해서 오늘은 그냥 우리 그 문법 진도를 나가고 여기까지 숙제 부분은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가 그 설명 같이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 단원 2단원의 조동사 편을 조금 할 겁니다. 조동사 편을. 자,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어려워할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조동사는 무엇보다도 정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각각의 조동사 지금 여기 7개 정도로 나눠져 있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이 조동사가 내가 알고 있던 그런 뭐 캔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조동사는 각각 여러 가지 쓰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정리가 필수적인 거다. 꼭 명심하시고, 자, 우리가 이것 중에 오늘은 한 3개 정도 아마 할 계획이에요. 일단 계획은. 자, 그 중에 첫 번째 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조동사라고 하는 이것 단어들의 특징이 있죠. 물론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는 현재 완료를 할 때, 그죠? 현재 완료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 have나 또는 has 플러스 pp라고 했고, 이 have나 has를 마치 조동사 취급을 한다, 조동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조동사는 아니에요. 조동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동사 같은 경우는 can에 s가 들어가지 않죠. 여기는 뭐 우리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s를 쓰니까 굳이 따지면 그러한 정말 정식적인 조동사는 아니지만 이 현재 완료에서 얘가 하는 역할이 마치 조동사처럼 부정문을 만들 때는 그 뒤에 not을 쓴다거나 의문문을 만들 때 얘가 문장 맨 앞에 옮겨지죠. 기억나시는가요? 한절 만들기 때문에 잘 알죠. 그 역할이 마치 이 조동사 can이나 우리가 오늘 배울 여러 가지 조동사들과 되게 하는 역할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지 정확히 따지면 조동사는 아니에요. 그걸 또 그대로 조동사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한다라는 걸 했고, 자, 그럼 방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렸어요. 현재 완료를 공부하면서 얘가 하는 역할에 조동사 역할 같은 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했던 그 말 두 가지. 부정문을 만들거나 의문문을 만들 때의 이 have나 has가 했던 역할을 조동사 can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조동사니까.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동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첫 번째 can이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 조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적죠. 동사 원형이 그 뒤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현재 완료랑 다르네요. 현재 완료는 뒤에 pp가 들어가니까 조동사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 그죠? 자, 어쨌든 이 can이라는 조동사는 can뿐만 아니라 모든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이 조동사 단원에서는 중요한 게 이 각각의 조동사의 쓰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배운 이 can은 너무도 쉽게 나 알고 있어. can 뭐뭐 할 수 있다. 물론 있죠. 하지만 이 can은 그런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방금 했던 것처럼 뭐뭐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 자, 그 다음에 뭔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이나 허가를 할 때, 요청을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물론 I can swim, 난 수영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어. 가능도 같은 내용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추측이라는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크게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거나 허가와 요청은 사실은 같은 형태로 취급합니다. 자, 왜냐면 대답하는 평서문 형태와 물어보는 형태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죠? 너는요, 여기에 머물러도 좋다. 당신은 기다려줄 수 있나요? 그거는 물어보는 말과 대답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거를 허가해주는 것과 허가를 부탁하는 요청을 의문문과 평서문으로만 구분하니까 이건 같은 걸로 개념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추측이라고 하는, 자, 크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물론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의미를 쓰는데 금지도
허가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이 안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 우리는 머릿속에 이 조동사라는 can의 기본적인 역할은 첫 번째, 할 수 있다라는 능력. 두 번째는 상대방이 뭔가를 허락해준다거나 허락을 부탁하는 형태의 허락이나 요청이라는 거 하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뭐일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의 다양한 can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건 너무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다 보니 그 뒤로 가서 자, 뭐 이런 거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can의 부정은 cannot 또는 can't를 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could라는 단어는 뭡니까? 그렇지, 누가 can의 과거 시제다. 그런데 무조건 could가 can의 과거 시제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 책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요렇게 위에다가 내가 하나를 적을 거예요. 우리가 방금 했던 이 세 가지 can 중에 정말 뭐뭐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can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하나 정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이 능력을 나타내는 can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can이라는 단어가 존재를 하고요. can보다 과거 시제가 있겠고 미래 시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죠? 자, can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이 can 능력을 나타내는 can의 과거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ould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모든 can의 과거형은 could냐? 그건 아니에요. 능력을 나타낼 때에 할 수 있었다라는 과거 시제를 쓸 때는 could를 쓸 수 있어요. 자, 반면에 미래에 뭐뭐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려고 봤더니 그러면 뭐 미래를 나타내는 will과 이렇게 can을 쓰면 어때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will도 조동사, can도 조동사야. 조동사 두 개 쓰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왜 그게 안 되는지 얘도 조동사, 얘도 조동사. 이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미래형을 할 수 있다라는 can에 미래형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만드는 방법은 자, 이 can은 조동사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데 뜻만 같은 일반 우리가 쓰는 동사 형태로 바꿀 수 있죠. 그게 아시는 분 다 알겠지만 a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able 뒤에 to를 쓰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able은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뭘 쓰냐? 비동사를 써서 be able to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be able to. 자, 물론 이 to는 눈치채셨겠지만 to 부정사예요. 그래서 뒤에는 뭐가 들어가? 똑같이 동사 원형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can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것과 기본적으로 얘만 빼면 똑같죠? 이해됐나요? 참고로 이 P는 P 그대로 쓰시면 안 되죠. 현재형이니까 M, R 이 수 중에 하나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게 다시 한번 정리 드립니다만 능력,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그 can일 경우만 이 be able to가 can과 같은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뭐 요청이나 추측인 경우는 can과 같은 뜻으로 be able to를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어요.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과거형과 미래형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얘를 쓴 이유가 뭐야? can의 과거형 could가 있는데 미래형이 없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럼 미래형을 만드는 방법으로 일단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은 그대로 쓰이겠죠. will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얘가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겠죠. 이 자리에 can을 쓸 수가 없지만 비동사에 동사 원형인 be는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will 다음에 be able to를 쓰면 물론 뒤엔 동사 원형이 들어가겠죠. 얘가 바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can의 미래형이 됩니다. 자, 이거는 가능하지만 위에 말한 것처럼 얘는 안 됩니다. 이유는 방금 개념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것은 뭐뭐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겠죠. 그럼 참고로 could랑 같은 말로 얘를 이용해도 쓸 수 있잖아요. can 대신에 am able to, are able to, is able to 쓰는 것처럼 얘도요. could 대신에 was나 were able to를 쓰는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죠. 요렇게. 자,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뭐 외운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방송을 듣으시는 분들은 정리를 꼭 하셔야겠죠. 자, 이게 우리가 아까 했던 여러 가지 캔 중에 능력을 나타내는 캔은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는 정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상대방의 뭔가를 허가를 또는 요청을 하는 이런 말도 역시 캔을 쓰잖아요. 자, 그런데 정중한 요청을 할 때도 쓴다는 말은 캔이라는 단어보다 could라는 단어가 이때는 더 정중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럼 요렇게 되겠죠? 과거형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캔의 과거가 could가 아닌 거예요. 더 정중한 표현을 하기 위해 쓰기 위해서는 can보다 could를 씁니다. 이러니 우리가 무조건 can의 과거는 could다라고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 조금 전에 했던 이 can과 이 could는 과거형이고 얘랑 같은 뜻을 갖고 있는 can은 이런 뜻이 존재한다라고 머리에 꼭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측은 어떨까요? 추측도 역시 뭔가 있겠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허가로 나타낼 때는 이 can은 이렇게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고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자,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이 can보다 우리가 나오겠지만 이 can과 could의 관계는요. 자, 이건 이렇게 쓸게요. can과 could가 있는데 과거형이 아니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추측을 나타낼 때의 can과 could의 관계는 이거는 더 약한 추측입니다. 약한 추측. 나중에 우리가 한꺼번에 공부할 겁니다만 추측을 나타내는 단어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잠깐만요. 더 약한 추측을 할 때는 could를 쓰는 겁니다. can보다. can이 예를 들면 뭐 자기가 확신이 한 80% 된다. 그러면 could는 그것보다 더 적은 뭐 한 50% 된다든가 이런 식의 아직은 우리가 이 추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동사를 다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봤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정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can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꽤 다르죠. 역할이 뭐뭐 할 수 있다는 능력 또는 허락을 부탁하거나 허락을 해주거나 허락을 부탁하는 형태의 can도 존재하고 뭐뭐일 수 있겠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can도 존재합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ca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다 역할이 다르죠. 대표적인 게 능력을 나타내는 can은 굳이 같은 뜻을 가진 단어는 비동사를 이용한 be able to로 바꿀 수 있고 그런 can의 미래형은 will can 안 되지만 will be able to를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는 이때는 can의 과거인 could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 could는 얘하고 얘가 같기 때문에 was able to로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could가 여기에서나 과거형이지 우리가 정중한 표현을 쓸 때는 더 오히려 강하단 말은 정중이 더 정중한 표현을 쓸 때 can이 아닌 could를 쓴다. 오히려 반대로. 그런데 추측을 나타내는 그러한 경우일 때는 can의 과거가 could가 아니고요. can보다 더 약한 추측을 할 때 could를 씁니다. 와리가리하죠.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이 조동사 표현을 할 때는 그 각각의 can이 어떤 형태로 쓰이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들이겠죠. 하나만 해보면 do a favor는 뭔가를 부탁하답니다. 자, 그러면 뭐 부탁을 들어주다거나 can you do me a favor? 라는 말은 당신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나요? 라는 말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이때의 can은 뭡니까? 할 수 있다 없답니까?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경우. 이럴 때 더 정중하게 쓰기 위해서는 could you 라고 쓰시면 더 정중한 표현이 되겠죠. could you do me a favor 하면은 훨씬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뒤에 있는 부분들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실 수 있겠고, 여기는 뭐 너무 쉬우니까, 뭐, 잘 알다시피 우리가 조동사라 그랬잖아요, can은. 그러면 have나 has처럼 문장 맨 앞에 의문문을 만들 때는 can을 이렇게 앞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주어는 누굽니까? 너는 이라고. 주어가 그 다음에 오고.
잘 알다시피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play라는 단어를 쓰시면, 참고로 영어에서 play 뒤에 악기는요, 앞에 반드시 더를 씁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구 경기나 스포츠는 플레이 사커, 플레이 바스켓볼 이렇게 쓰지 덜 쓰지 않아요. 근데 악기 앞에는 이렇게 덜을 꼭 쓴다. 그래서 이때는 연주하다는 말로 전혀 운동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더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두시고,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그다음에 뭐는 뭐 해서는 안 된다, 부정문만 쓰면 되겠죠. 뭐가 여기에서 you 할 수 없다, can의 부정문 can't, 그죠? 그다음 동사 원형 turn right라고 쓰시면, 이때의 이 can은 위에 뭐 뭔가를 상대방에게 금지, 그죠? 요청이나 허가를 못 해준다는 뜻으로는 그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부분 여러분 숙제로 해오실 수 있을 거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may도 마찬가지입니다. may도 뜻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런데 역시 여기는 우리가 뭐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장 먼저 많이 쓰는 게 우리가 may의 제일 1번 뜻이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추측? 앞에 캔에서 배웠는데 추측. 뭐 그거랑 뭐 이렇게 뭔가 관계가 있긴 해요. 자, 두 번째는요, 허가, 요청, 금지를 나는 하나로 볼게요. 아까 캔과 똑같아요. 그죠? 자, 예를 들면 you may come in, 너는 여기 들어와도 좋습니다, 허가. 물어보는 말로 may I borrow your umbrella, 당신의 우산을 제가 빌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상대방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거죠. 의문문 차이야. 그 다음에 may 뒤에 not이 들어가는 경우, 너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 아까 이거 뭐였어요? can 썼죠. 그거와 같은 형태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이 may라는 단어도 굳이 따지면 카테고리를 추측이라는 카테고리 하나, 그 다음 허가나 요청이나 금지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놓으면 훨씬 더 여러분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아까 can처럼 뭐 be able to 이런 단어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랑 이걸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나 뭐 요거는 모르시면 메인트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여기 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메인트 없어요. 축약이 안 돼요. 캔트처럼 축약을 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우리가 봐야 될 게, 추측을 나타내는 캔인데, 선생님 저는 might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might라는 단어가 실제 존재해요. might의 사전적 뜻을 찾으면 may의 과거형이 나와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쓰는 이 추측을 나타내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이 may는, 자, 이렇게 might 눈치채셨나요? may가 더 강한 추측이야. 근데 이건 더 약한 추측이죠. 이거 약간 무슨 데자부 같은 느낌이죠? 방금 우리가 했던 캔도 이런 식으로 캔이 있고 더 약한 추측이 could였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됐었죠, 앞에서. 그럼 이것도 뭔가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누가 이런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could하고 might는 그럼 어떤 게 더 세요? 캔과 may는 뭐가 더 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 추측을 나타내는 예에 대하여 선생님 하나 정리해드리면, 자, 추측을 나타내는 거 아직 완성형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캔이 그 중에는 가장 셉니다. 캔보다 좀 더 약한 추측, 요렇게, 그게 바로 could입니다. could보다 더 약한 추측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may입니다. 그럼 may보다 더 약한 추측이 바로 might입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may를 50% 정도의 수치상, 수학 선생님 아니니까 모른다. 근데 이걸 한 50%로 봅시다. may는 반반이야. 그러면 might는 더 낮을 거고 can은 상당히 높겠죠. 상당히 확신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요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뭐 이거는 뭐 수치상 이런다는 얘기니 뭐 이게 꼭 맞아 떨어져서 여기에 맞춰서 무슨 뭐 내가 이걸
골라 써야 되는 거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이 전체를 이해하기는 좀 편하다. 자, 문제는 이 could도 can의 과거가 아닙니다. might도 may의 과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둘 다 추측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거. 그럼 누군가 물어보더라면 과거형 어떻게 씁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우겠습니다만 ET에 뭔가를 추가를 해요. 뭔가를 추가를 해서 과거형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그거를 배울 단계는 아니고 이렇게 추측의 뜻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선생님 아까 뭐 요청 나타내는 뭐 허가 이거 캔하고도 겹치지 않아요? 캔도 이런 게 있었잖아. 그지? 그래요. 그럼 누가 may I 대신에 can I를 쓰면 어때요? 오,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you may not come in 대신에 you cannot come in 쓰면 안 돼요? 오케이입니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you may come in도 you can come in으로 쓰면 되잖아요. 맞아요. you can come in. 상대가 허락을 나타내니까. 그러면 누군가한테 그래. 선생님, 그럼 can이나 may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지. 뭐하러 두 개를 씁니까? 설마 얘네들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이것도?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이걸 나눠놨느냐? 그걸 지금 좀 보시면 이쪽에 정리를 할까요? 자, can이란 단어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뭐 요청, 허락 이런 부류라고 우리가 놓읍시다. 상대방이 뭐 요청을 할 때 can 뒤에 I, can you, can we 뭐 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운 이 may란 단어는 may는 I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may you나 may we는 안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can은 I, can you, can we 다 돼요. 멀티예요, 멀티. 거기에 비해 may는 I는 되지만 may와 함께 you나 we는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앞으로 can만 쓰겠다. 이런 사람 꼭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뭔가 자기의 지금 속내가 들켰다는 듯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신 분 계시는데 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쓰이는지 부분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누군가 또 그래. 선생님 그러면 얘는 다 쓰고 may 대신에 you는 쓸 수 있고 I는 쓸 수 없는 게 있지 않을까요? 존재해요. 그걸 우리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일단 이렇게 우리가 may라는 단어까지 상대방에 대한 또는 뭔가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may가 있었고 또 허가나 요청을 나타내는 may가 존재를 한다. 그런데 둘 다 쓰임새가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혹시 이거 정리가 안 되신 분 있으면 정리 좀 해주세요. 여기 다 됐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보면 아래 보면 이제 여기가 아유 뭐 복잡하지만 You may take pictures here라는 말은 너는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도 좋다가 되겠죠. 물론 여기가 지금 추측, 허가, 요청, 금지로 좀 다양하게 나눠놨지만 그럼 그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너는 해도 된다. 허가가 되겠죠. 허락, 허가.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볼까? It may snow tonight. 오늘 밤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오늘 밤에 눈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이때는 추측을 나타내는 그러한 may죠. 요렇게.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실제 학교 내신 대비를 할 때 주로 쓰는 그런 형태의 이게 패턴으로 되어 있거든요. 뭘 느끼십니까? 조동사 편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쓰임이 어떻게 쓰이는지 구별을 하는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야겠구나. 그럼 그거는 기본적인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놓고 해석을 통해서 해야지. 무슨 뭐 현재 완료처럼 already와 쓰이면 뭐 완료다. since와 쓰이면 무슨 계속이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아래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방금 누가 머리를 뒤에 벽에다 쾅 찍으면서 딱 하나만 더 나가고 끝낼 겁니다. 왜? 머스트까지는 나가야죠. 자, 내가 이 책이 좋기도 하면서 싫은 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 이 머스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따로 나오거든요. 여기는 다
다 따로 해놨어요. 나중에 이거를 다 합산해갖고 무엇은 무엇과 관련이 있고 내가 아까 뭐 캔과 메이랑 관련이 있다 이것들을 하는 거를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must는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요. 강한 추측. 그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표현. 이건 뭐예요, 선생님? 얘는 1번이죠. 왜? 뭐뭐 해야 한단 말에 낫이 들어가면 뭐뭐 해서 안 된다니까. 얘랑 얘를 따로 분리하는 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얘는 같은 걸로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거. 크게 의무와 추측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을 했잖아요. 계속 지금. 의무와 추측인데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단어와 뭐뭐임이 틀림없다. 근데 우리가 일단 의무는 먼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일단 제껴놓고 좀 우리가 곁다리권 강한 추측이에요. 우리 아까 배웠던 추측 뭐뭐 있었어? can, could, may, might 있었잖아요. 그럼 must는 어디 들어갑니까? must는 제일 위죠. 추측을 나타내는 추측의 최정점에는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 거의 한 100이라 합시다.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간다면 must가 가장 위에 존재하고 그 아래가 바로 can이겠죠. 그 아래는 could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이제 may와 might의 순서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may를 한 50 정도로 놓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could랑 might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 말은 must도 과거형, 뭐뭐였음에 틀림없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뭔가 다른 단어를 뒤에 넣어야 돼요. 여기에 ed를 쓴다든가 하지 않아요. 누군가 그러더니 이러더라고. 선생님, 뭐뭐 해야 한다는 단어로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와, 머리가 엄청 좋으신 거예요. 아까 can처럼 의무를 나타내는 이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금 했던 must가 있겠죠. must의 과거형도 있을 거고 미래형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일단 미래형부터 가볼까요? 답이 딱 보입니다. will, must. 될까요? 안 되죠. 얘는 불가능하겠죠. 이유는 아까 can, will, can과 똑같은 뜻입니다. will이라는 조동사랑 must한 조동사 두 개를 쓰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머리 좋으신 분 압니다. 뭔가 요거를 또 바꿔야겠네. 쓸 수 있게 일반 동사 형태로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must와 같은 뜻,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과 같은 뜻은 바로 have나 has to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는 뜻으로. 자, 참고로 얘네는 조동사 아니야. 부정문 만들랬더니 have not to, has not to 아니다. 얘는 그냥 말했잖아. 왜? 조동사가 아니고 이 must라는 조동사 자리를 will과 함께 못 쓰니까 여기 일반 동사를 바꿔야 돼서 만든 게 얘거든. 그럼 얘의 부정문은 어떻게 되겠니? don't나 doesn't, have to라는 얘는 그냥 일반 동사야. 그러니까 절대 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have나 has 플러스 pps는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는 그냥 일반 동사예요. 알아두세요. 일반 동사입니다. 부정문 만들 때 don't나 doesn't, 과거형도 didn't have to 이렇게 만들어야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드디어 알았다. 그럼 여기에 will 뒤에 must 대신에 방금 우리가 배웠던 뭘 쓸 수 있어? will, have to를 쓰면 되겠죠. 이거 칸을 내가 하나 더 한 거야. 이건 무슨 뜻일까?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미래에. 라는 거. 이해됐나요? 혹시 must의 과거형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musted. 어떤 잡것이 musted가 있다고 하더라고. 없죠. must 자체는 can은 could가 존재하고 may는 might가 존재하지만 must 자체는 과거형 자체의 모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야, 얘를 활용해야겠네. have to의 과거형인 had to를 씁니다. 물론 얘는 다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요. to 부정사니까. 뭐뭐 해야만 했다. 얘만 존재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참고로 must 대신에 have나 has to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한 추측을 나타내는 must 대신에 have to 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얘랑은 다른 놈이야. 아예 다른 놈. 알겠죠? 의무를 나타내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이 must랑 뭐뭐임에 틀림없다 나타내는 must는 전혀 다른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must는 과거형인 had to를 쓴다든가 미래형인 will have to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얘만 뭐뭐 해야만 한다는 단어만 뭐뭐 해야만 했었다.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이게 아닌 요걸 쓰는 이 형태가 된다. 중요하죠? 자, 요거 하나 꼭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추측을 나타내는 must는요, 정점에 있습니다. 거의 100% 확신합니다!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진성이가 남자임에 확신합니다! 100%잖아. 이때 must 써야지. 네. 100% 아니야? 아니야? 지금 남자라는 누가 지금 자, 또 우리 철학자 진성군이 또 까매군이 나한테 또 남자랑 여자의 그 정의 데피니션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노 코멘트. 자, 여기서는 노 코멘트.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철학자의 그 깊이를 따라가다가 오늘 시간 다 끝날 것 같아요. 노 코멘트. 자, 나중에 선생님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네. 선생님 친구가 잘 알아요. GPT라고 있어요. 선생님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자,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추측인데 뭐뭐의 반대말을 쓰면 cannot, 뭐뭐일 리가 없다.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형태로 이거 추측에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must의 부정인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말, 뭐뭐임에 틀림없다 반대는 뭐뭐일 리가 없다 라고 쓰면 뭐가 돼야 돼? must not을 쓸 것 같죠. 그런데 이럴 때는 해석상 cannot을 씁니다. 뭐뭐일 리가 없다 라는 말로. 예전에는 must not을 같이 배웠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게 싹 사라져서 cannot만 쓰이더라고요. 선생님 어릴 때 선생님 가르쳐준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셨구나. 아니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must의 부정, 말 그대로 강한 부정적 추측은 뭐뭐일 리가 없다는 말로 뭘 쓴다? cannot을 사용한다. 요거 그 부분이 여기가 나와 있어요. 강한 부정적 추측은 cannot, 뭐뭐일 리가 없다는 말로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아래 여기까지 풀어 오시면 오늘 숙제가 끝납니다. 정리 잘 하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왜 좋게 나